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 8장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8장의 제 네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강의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8장에서 마지막 이 8장에서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하는 것이 이 8장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은 아날로그 IIR 필터를 먼저 설계를 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아날로그 IIR 필터를 사용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선형 변환입니다. 이 이선형 변환이라는 걸 사용해서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IIR 필터와 디지털 IIR 필터는 기본적으로 로패스 필터에만 해당이 됩니다. 로패스 필터.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를 설계를 하고 IIR로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또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 IIR 필터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들을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디지털 IIR 필터가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로패스 필터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밴드패스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밴드 스탑 필터라든지 이런 이제 주파수 선택형 필터들이죠. 그래서 이런 필터들을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패스 필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필터를 우리가 설계하고 싶을 때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아날로그 로패스 필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선형 변환을 통해서 디지털 로패스 필터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 디지털 로패스 필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변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대역을 변환하는 것이니까요. 로 대역을 하이 대역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역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선형 변환과 유사한 그런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PF나 BPF나 그다음에 밴드 스탑 필터나 이런 필터들을 이제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밴드 패스 필터나 밴드 스탑 필터는 하지 않고요. 이제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만 필터 변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앞절에서는 우리가 이선형 변환에 의해서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로부터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는 기법. 그때 이제 이선형 변환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파수 대역 변환, 그래서 frequency band transformation을 적용해 가지고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로부터 고역 통과, 대역 통과, 대역 저지 필터를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고역 통과 필터를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파수 대역 변화는 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대역을 저역 통과 필터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겠죠. 그 주파수 대역을 다른 주파수 선택 필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HPF니까요. 그러니까 고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대역인 것처럼 작용하도록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역통과 필터의 주파수 대역이 있으면 이 주파수 대역이 마치 고역통과 필터의 주파수 대역인 것처럼 작용하도록 변환하는 그런 변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변수 G에 대한 이러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선응 변환과 매우 유사하고 설계 방정식은 어떤 대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파수 선택 필터를 설계하는 과정은 먼저 디지털 프로토타입의 저역통과 필터를 이제 설계를 우리가 했었죠. 이러한 대수적 변환을 적용하여 이제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이제 대수적 변환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제 주파수 선택 디지털 필터들에 대한 전형적인 사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파수 응답입니다. 주파수 크기 응답 이게 이제 크기 응답이죠. 이 크기 응답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역통과 고역통과 저역통과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고역통과 그죠? 그다음에 대역통과 그다음에 대역 저지 필터 이런 필터들을 이제 우리가 구현하게 되는데 그 사양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페스 필터의 프로토타입 저역통과 디지털 필터의 시스템 함수를 우리가 HG라고 하잖아요. HG인데 이게 이제 로페스 필터니까 ALP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HLP G 이렇게 하면 이제 저역통과 디지털 필터의 시스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HG를 희망하는 주파수 선택 디지털 필터의 시스템 함수라고 하면 여기 HLPG 이렇게 LP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HLPG를 이제 희망하는 주파수 선택 디지털 필터의 시스템 함수라고 만약에 하면은 이 이제 지금 조금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이 되는 저역통과 디지털 필터의 시스템 함수를 우리가 HG 했는데 이제 이 같은 디지털 이제 필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같은 디지털 필터니까 함수 시스템 함수를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타입으로 해서 원래 H에 우리가 쓸 때 이 G를 소문자 G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역통과 디지털 필터 시스템 함수를 우리가 대문자 G를 써가지고 H에 대문자로 이렇게 크게 G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페스 필터니까 이렇게 LP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주파수 선택 필터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죠. 원하는 이제 주파수 선택 디지털 필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가 시스템 함수로 표현할 때서는 이 HG 이렇게 소문자 G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페스 필터의 시스템 함수와 하이패스 필터의 시스템 함수 이 두 시스템 함수 사이에 어떤 그 주파수 변수를 같은 G인데 하나는 이제 변환하기 전에 저역통과 필터의 시스템 함수를 이 라지 G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스몰 G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에 로페스 필터의 시스템 함수를 구현하는 이 딜레이 함수 G, 이 G 변환 함수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 소문자로 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주파수 선택 필터의 이제 시스템 함수가 되겠죠. 이들 사이에는 이런 변환으로 나타낼 수 있게 G 함수를 써서 서로 변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두 함수들 사이에 변환 관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두 시스템 함수들 사이에는 그러면은 요 G 변환 이제 복소 변수죠. 이 복소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이러니까 그럼 이걸 적용한다면은 시스템 함수들 사이의 관계는 H 로페스 필터에서 이 G를 이걸로 이제 대체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함수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변환을 수행하게 되면 로페스 필터의 시스템 함수에 있는 모든 G의 마이너스 일성 여기 G 함수죠.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복수 변수잖아요. 이 복수 변수를 g의 g-1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HLP 로페스 필터의 시스템 함수가 안정적이고 인과적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의 HG도 안정적이고 인과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 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요구 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변환함수 g가 hg가 구현 가능하도록 g의 마이너스 1의 유리함수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 함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g평면에서의 단위원의 이 내부라기보다는 단위원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부는 따로 이제 3에서 있습니다. g평면의 단위원은 또 g평면에서는 이제 단위원의 상에 정합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단위원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라지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에서의 g평면에서의 단위원은 그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에서의 이게 이제 라지 g의 마이너스 1 변수로 여기도 역시 단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정합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스몰의 g 작은 g-1입니다.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단위원이니까 단위원상의 요 값들이죠. 요 값들이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에서 단위원상의 요거하고 1대1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정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필터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g의 값들이 이 내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필터가 되기 위해서는 G평면의 단위원 내부 또한 이 내부도 또 이쪽에 하이패스 필터의 G평면에서의 단위원의 내부와도 또 이렇게 이거는 또 이거대로 정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내부가 이 위쪽 외부하고 정합이 된다면 아주 불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로 정합돼야 되고 원은 원끼리 원상에서의 G값들은 같이 1대1로 정합이 돼야 되고 내부는 내부끼리 정합이 되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제 정합이 이루어질 변환 정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잘못된 것이 이게 라지 오메가를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디지털에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둘 다 이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이 g의 주파수 변수라고 가정하면 라지 오메가 프라임과 라지 오메가를 각각 여기 g는 로우 패스 필터, 이거는 이래서 하이 패스 필터를 하겠습니다. 이때 주파수 변수라고 한다면은 그들 각각의 단위원상에는 g2의 이것이 이제 오메가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오메가 g에 이 오메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요구사항 2는 다음 관계식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여기서 이 이제 이 크기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1 요 변수죠. 요것이 절대값 다시 말하면 길이라는 얘기죠. 이 길이가 여기에 이 변환에 정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길이 단위원이니까 이것도 길이가 1이고 이것도 길이가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원이니까 이 단위원상에 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그 크기 값이 길이라는 얘기죠. 크기 값이 이제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를 사이 이제 위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오메가의 프라임이죠. 이게 이제 위상이죠. 그럴 때 이 g의 이 j 오메가 크기의 이것도 위상이죠, 그죠?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위상이잖아요, 그죠? 위상이고 이건 크기고죠. 그래서 이 변환했을 때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오메가 위상끼리도 이렇게 가야 되고 크기도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상끼리. 자, 이렇게 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함수지 이 변환 함수죠.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의 함수에 대해서 이 로우 패스 필터고 이를 이제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사이에 이 변화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이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극값 이게 이제 분모 그다음에 분자죠. 그래서 알파 k라는 이런 값을 어떤 파라메타를 줘가지고 이 알파 k에 따라서 알파 k가 주어지고 g의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항의 어떤 그 곱, 이 파이니까 다항의 곱이죠. 이런 1차 다항의 1차 다항 방정식의 이런 부모 분조와 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항의 연속인 곱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형태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정성과 요구사항 3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알파 k라는 것이 항상 1보다 적어야 되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구사항 3이라는 것은 단위원의 내부였잖아요. 그죠? 단위원의 내부가 또 이쪽 단위원의 내부하고 서로 정합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 알파 k의 값이 여기 보시면은 이 알파 k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야 이것이 이때의 g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k 값도 1보다 작은 값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적정한 필터의 차수 n과 개수 알파 k를 선택하게 되면 정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합식이잖아요. 근데 이 정합식에서 보시면 이 알파 k 값이 중요하죠. 그래서 알파 k가 이제 값만 잘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k만 잘 선택하면은 이 둘 사이에 변환과 정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수 n하고 개수 알파 k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변환 관계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하면은 손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대역 변환 관계 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메가로 되어 있는 걸 전부 이 라지 오메가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교재를 적다가 좀 놓친 부분들인데요. 여기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의 변환이니까요. 디지털 주파수 영역에서의 변환이거든요. G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날로그에서의 이 오메가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오메가를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오메가 C, 새 필터의 차단 주파수. 근데 이제 알파는 이때 이제 저역 통과 필터에 대한 저역 통과에서 저역 통과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 차단 주파수가 다르게 그렇게 변환할 때는 그때 알파는 요런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오메가 다 이 오메가 C의 프라임 또 오메가 C 이렇게 다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역 통과에서 이번에는 고역 통과로 저역 통과에서 고역 통과로 할 때는 이제 요런 이제 G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신에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는데 요때 잘 보시면 이제 역통과는 마이너스고 고역통과 여기 플러스가 다르죠, 그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알파는 이제 또 오메가 C고 그 다음에 알파도 있습니다. 여기도 오메가 C 프라임 오메가 C로 다 바꿉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부모 분자가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모 분자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서로 바뀌고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일반화된 그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 변환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설계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역 통과에서 이제 대역 통과로 바꿀 때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새 필터의 이제 하위 차단 주파수,
그다음에 상위 차단 주파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위 차단 주파수, 상위 차단 주파수야 되니까 이것도 오메가 라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라지 U, 어퍼 로어, 그래서 상위 차단 주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1, 알파2 이때는 이제 베타 값이 있고 또 K라는 값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수식들은 따로 또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 K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베타는 또 이렇게 정의되죠. 그래서 알베타 K가 정해지면은 알파 값이 또 정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 이번에는 대역 저지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대역 통과는 또 이렇게 요런 어떤 변환식이 주어지는데 대역 저지에서는 또 이렇게 변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역 통과나 대역 저지에서의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두 이 식이 변환식은 같은 형태로 똑같이 이렇게 요 대역 통과 이 정합식이나 대역 저지 정합식은 동일한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베타나 알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여기 이제 이 수식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좀 쓰면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그런 식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식에서 보시면은 여기 대역 통과일 때 요게 이제 요게 코사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코사인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두 식이 대역 통과나 대역 저지에 필요한 이 식들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이 K 값이 달라집니다. K는 여기 대역 통과에서는 대역 통과를 대역 통과로 변환할 때는 K가 코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코탄젠트와 탄젠트가 이제 서로 곱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는데 이 대역 저지로 변환할 때는 K 값이 탄젠트로 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 대역 변환에 의한 주파수 선택형 필터를 설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8-12에 보면은 앞에서 했던 예제 8-9에서 이제 디지털 체비셰퍼 원 저역 통과 필터를 한번 가지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설계했고 그때 시스템 함수는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로우 패스 필터 의 이제 설계 사양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메가 P, 오메가 S로 주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메가 P와 오메가 S를 이거를 하이 패스 필터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프라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0.2파이, 0.3파이, 그 다음에 리펄은 1dB, 어테뉴에이션은 15dB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과 대역이 그러면 요거는 0.2, 0.3이니까 원래 이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로우 패스 필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 P, 오메가 S인 이런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가 0.3파이잖아요. 그래서 0.6파이는 이때부터 요로 되는 요런 고역 통과 필터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 오메가 P가 0.6파이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오메가 P인데 오메가 P가 0.6파이에서 시작하는 이런 저역을 고역으로 이렇게 바꾸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파수 대역 변환에 의한 고역 통과 필터 설계 과정은 이제 일단 차단 주파수 오메가 P 프라임이 차단 주파수 오메가 P 0.6파이로 정합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쪽 차단 주파수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고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로 이제 정합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하면은 저역 통과에서 고역 통과 필터로 변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식에서 일단 디지털 주파수들을 먼저 이제 아날로그 에지들로 일단 사전 마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주파수가 주어졌으니까 이건 이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오메가 B와 오메가 S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여기 이제 프라임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오메가 B 프라임, 오메가 S 프라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라임을 붙이면은 이제 로페스 필터에서의 이제 해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에지 주파수들을 이제 사전 마핑을 하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요 값들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비셰프 원 오더 함수를 사용해서 차수하고 오메가 C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차단 주파수 이제 이 오메가 C에 이제 사실은 오메가 C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오메가 C 다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C 프라임을 이제 구하면은 차수는 4가 나왔고 오메가 C 프라임은 0.207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날로그 시스템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AS는 이제 이 값들을 여기 차수하고 그다음에 오메가 C에 프라임을 넣게 되면은 셰비셰프 보안 함수에다 넣으면은 이제 분모 분자 계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HAS를 이제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은 또 요걸 가지고 시그널 바이리널 함수 쓰면은 이선행 변화를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 함수를 이제 드디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모 분자 계수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그죠? B와 A 값을 넣게 되면 HLP 분모 분자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의 시스템 함수가 구해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선행 변화를 통해서 디지털 필터를 설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역 통과 필터의 이제 통과대역 차단 주파수 이제 오메가 C의 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C 프라임이 0.2파이하고 고역 통과 필터의 통과대역 차단 주파수 이건 이제 오메가 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관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알파를 우선 차수 n과 알파가 구해지면 이 변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이 알파를 계산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표에서 봤을 때 이 그 저역 통과에서 고역 통과로 갈 때 이때 알파 값은 요 식으로 구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는 여기 이제 오메가 C이고 프라임이고 이게 오메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넣으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0.3817197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파 값이 이제 나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합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때 정합에 사용하는 그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알파 값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알파 값은 이렇게 구해지고 오메가 C 프라임 오메가 C입니다. 여기 구해지면은 이제 알파 값이 구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변환식은 이 식이거든요. 그 여기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G-1 대신에 여기 라지 G-1입니다. 그러니까 HLP G 여기에 이제 G의 -1 대신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는 것이죠. 알파 값이 구해졌잖아요. 그럼 요 식으로 요거를 대체하면 여기에 식에 대체하면 되죠. 그러니까 HLP의 G에서 여기에 이제 G -1승 요 대신에 요거를 이제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식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HLPG 요 시스템 함수에서 G-1 대신에 요거를 넣는 거죠. 여기 이제 알파 값이 지금 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요런 식이 이제 나와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4차였기 때문에 이런 4차식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매핑 해주는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주는 이제 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려고 하면은 또 그 식의 어떤 구체적인 식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이미 구해져서 구해가지고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그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gmapping 함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08에 모듈.py 안에 이 gmapping 요 안에는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폴0 gplane 함수 있었죠, 그죠? 폴0 함수, 폴0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위상 프리퀀시 크기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 넣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gmapping이라고 하는 이 정합함수,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타이핑하고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챕터 08 모듈.py 안에 이 파일 안에 이걸 저장을 하고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뒤에 제공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요 g-1 대신에 이 값을 넣는 겁니다. 넣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gplane 안에 분모, 분자, 계수 뭐 이런 거를 이제 넣게 되면은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합된 결과가. 여기 이제 로우패스 필터면은 이게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의 시스템 함수가 이제 구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구했더니 결과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하이패스 필터인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환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이패스 필터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첩프 신호를 넣어가지고 하이패스 필터가 되면, 그죠? 제대로 이제 정합해서 대역 변환에 의해서 로우패스 필터에서 하이패스 필터를 대역 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 제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설계해 보니까 그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보니까 실제로 하이패스 필터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 C가 0.6파이, 이제 오메가 라지 되겠습니다. 라지 오메가 C 0.6파이일 때 이때 이제 차단 주파수가 일어나고 이때 이제 여기가 체비세프니까 이쪽 통과 대역이 리플이 생겨되죠. 체비세프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첩퍼 신호를 넣어봤더니 꼭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이제 500Hz죠. 500Hz고, 그 다음에 이제 500에 대해서 0.6 정도니까 뭐 한 300Hz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역 고역 통과, 고역을 이제 통과시켜주는 그런 필터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은 챕터 08 모듈 요 불러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오메가 P, 오메가 S 이게 이제 오메가 P의 원래는 프라임이고 오메가 S의 프라임이 이때는 그래서 RP, AS 넣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오메가 아날로그 대역 저지 에지 주파수를 이제 구하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C 차단 주파수 이제 구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채비 1에다가 이 차수하고 그 다음에 RP 오메가 C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오메가 C의 프라임이죠. 요거를 넣으면은 이제 분모 분자 계수가 나오고, 요거를 분모 분자 계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아날로그 시스템 함수 HAS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다시 또
여기에 시그널 바이리니에 넣게 되면은 분모 분자 계수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면 HG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로우 패스 필터 HG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 패스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알파 값을 구하죠. 그죠? 알파 값 구한 다음에 알파 값 구해졌으면은 이때 이제 새로운 G의 그 분모 분자, 분자 계수, 분모 계수 이렇게 알파 값이 구해지면은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있죠. 이게 이제 분자, 분모 계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정합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G의 마이너스 1 대신에 이런 정합식이 있잖아요. 이게 분모 계수, 분자 계수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G 매핑 함수에다 넣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H 이제 G의 분모 분자 계수 값들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진 사양 오메가에서 아날로그 설계해서 아날로그 시스템 함수 구하고 여기에서 또 디지털 시스템 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알파 구한 다음에 HG를 정합시켜서 HG를 이제 이 하이패스죠, 그죠? 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G매핑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분자, 분모, 그죠?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타이핑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역 변환에 의한 다른 주파수 선택 필터를 설계하는 거, 즉 로우 패스 필터가 구해져 있으면은 이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 아날로그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 패스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밴드 패스라든지 밴드 스탑 필터들을 대역 변환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때 알파 값을 계산해내면 되고, 그죠? 그렇게만 하면 이제 G 매핑이라고 하는 이 정합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디지털 IR 필터를 설계하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 86절에서는 이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시그널 함수에서 디지털 IR 필터를 직접 바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 전에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시그널 함수 중에서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할 때 아날로그 트루 그 함수들 속에 아날로그를 true로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똑같은 함수인데 디지털 필터 설계할 때도 쓸 수 있고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함수를 쓰는데 똑같은 명칭의 함수를 쓰는데 그 안에 파라미터로서 이제 아날로그를 true로 하게 되면은 이 함수들을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아날로그를 이제 펄스로 두죠. 이렇게 펄스로 해도 아날로그를 펄스로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파라미터 항을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안 쓰게 되면은 디지털로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쓸 때는 아날로그 true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 대신에 false를 써도 되고 아니면 요 이제 아예 항을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시그널 버드워스 함수죠. 그때 차수와 차단 주파수하고 로우 패스 쓰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true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디지털로 쓰고 싶을 때는 똑같은 함수죠. 디지털 쓰고 싶을 때는 아날로그 true 이거를 아예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이전에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양입니다. 앞에서 우리 했던 거 오메가 p 0.2파이, 오메가에서 0.3파이, 리플이 1dB, 어테뉴에이션 15dB 이런 저역통과 필터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똑같은데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시그널 버터 해서 이 시스템 함수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HG의 이 이제 시스템 함수의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려 할 때 그때 이 HG의 분모 분자 개수를 구할 때에 디들 버트 n 오메가 c 로페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데 이건 우리가 아날로그 할 때는 여기다 콤마에서 이제 아날로그를 true로 이걸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쓰고 요 뒤에 이 파라미터가 없으면 바로 이 디지털 필터에 HG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과정 거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함수를 써가지고 이 함수를 써가지고 바로 곧바로 디지털 시스템 함수를 디지털 필터의 시스템 함수를 바로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했더니 분자 분모 개수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HG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변환해 가지고 했던 그 HG 값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제 381페이지에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함수를 바로 써가지고 HG를 디지털 시스템 함수를 바로 구한 것이고,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 HAS를 구한 다음에 이걸 이선능 변환에 의해서 HG를 구했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역통과 필터를 설계를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디지털 체비셰프 원 고역통과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양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오메가 S를 0.4586바이, 오메가 0.6바이 뭐 이렇게 해서 1dB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이제 오메가 S가 0.456 이렇게 이제 사양 그대로 주면 되고요. 이런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바로 쓰면 되는 거죠. 시그널 최고 원 오더에다가 오메가 P 요 이제 여기에 값이 들어갈 때는 이제 파이 값으로 들어가지 않고 0에서 1 값 사이의 값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값이 파이니까 0.2, 0.4, 0.45 파이 뭐 이렇잖아요. 그 파이로 이제 나누어서 그 0.45 값만 들어가는 거죠. 아날로그 값만. 그 다음에 RPAS 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수와 자단 주파수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수가 구해지고 자단 주파수가 0.6파이로 구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체비셰프 원 함수에 넣게 되면은 분모 분자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HG를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죠? 이때 하이패스고 그죠? 지금 하이패스니까 하이패스고 뒤에 이제 이제 아날로그를 하는 그 항을 없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런 하이패스 필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체비셰프 원의 하이패스 필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똑같은 동일한 시그널 체비셰프 원 이런 함수를 동일하게 쓰되 아날로그 파라미터를 쓰지 않게 되면 디지털로 바로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HG의 분모 분자 개수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어서 시스템 함수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결과는 하이패스 필터의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역통과 필터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양을 주고
이렇게 주어서 필요한 답들이 이제 불러와서 사용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죠? 절차는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역시 시그널 엘립 오드 함수를 쓰면서 오메가 p, 오메가 s, rp, as 에서 n하고 오메가 c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졌는데요. 여기 차수가 n이 4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지금 조금 여기서 제공하는 시그널에서 제공하는 이 함수들을 사용을 했는데 제일 통과 필터, 로패스 필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에서는 이 차수 값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밴드패스 필터하고 밴드 스탑 필터에서는 이 구해지는 이 차수가 n 이퀄 4인데 이게 사실 n이 이제 8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4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냥 두 배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리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함수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제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 함수를 바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설계상에 제가 이해할 때는 로패스 필터라든지 아니면 하이패스 필터일 때 n이 이제 4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밴드 패스일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여기 반을 자르면은 요쪽 반은 하이패스고 요쪽 반은 로패스나 마찬가지거든요. 요 대역에 대해서 로패스, 요 대역에 대해서 하이패스. 그다음에 밴드 스탑도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이 이제 하이패스, 로패스, 이쪽은 하이패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걸로 보니까 이제 4차, 4차 해서 8차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5차, 5차 같으면은 10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런 것을 제가 설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재 나와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4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두 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구하면은 이런 시스템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함수를 바로 써도 이제 시그널 함수 바로 썼어도 디지털 필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 이제 대역 통과죠, 그죠? 대역 통과입니다. 대역 통과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엘립틱을 썼기 때문에 여기 통과 대역에서도 리플이 있고 그다음에 저지 대역에서도 리플이 있죠. 엘립틱이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체비셰프2 대역 저지인데 이번에는 체비셰프2 형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써가지고 설계를 해봤습니다. 요 프로토타입은 어떤 걸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사양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차수와 오메가 c를 구합니다. 근데 차수가 이 n이 5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차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두 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제 이렇게 나와졌고요. 밴드 패스니까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두 개죠, 그죠? 그래서 두 개입니다.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시그널 채비2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아날로그 2를 넣지 않으면 디지털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나와졌으니까 HG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HG를 구하니까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10차의 이런 형태로 구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분자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쌍으로 그죠? 이렇게 서로 끝과 끝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형태로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걸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구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스탑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밴드 스탑이 보는데 이거는 제비셰프 2니까 여기 이제 저지 쪽에서 이제 리플이 발생했죠, 그죠? 이렇게 저지에서 리플이 발생했습니다. 그 제비셰프 2 프로토타입의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소스 코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듈 챕터 8의 모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폴제로 다이어그램 그리는데 필요한 함수죠. gplay 함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역 변환하기 위한 gmapping 함수 요거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고, 또 주파수 응답을 내는 함수도 또 있고요. 이렇게 세 개 함수가 챕터 8 모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할 때 썼던 함수를 그대로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는 함수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안에 아날로그 항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바로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8장 마지막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의 마지막 강의가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이 교재를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틀려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오답표 이제 수정 표나 이런 걸 작성해서 제공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이제 다시 책을 재판할 때는 완전히 수정되어 있는 그런 거의 완성되는 오류가 거의 없는 그런 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